트렁크 마지막 날이야.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 저 해설서 다 만들었어요. 해설서 다 만들었고 지금 다 내 자리에 있거든. 그래서 너네 앞에다가는 조그맣게 편지 써줬어. 편지도 좀 팔단을 24명을 썼는데 와 진짜 팔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도 막 성의껏 써주는 거야. 앞으로 수고해 이렇게만 써주면 내가 뭐 유명한 작가면 또 몰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선수 다 한 점씩 다 써줬는데요. 별 얘기는 없고 네, 열심히 해라. 그간 정말 너무 고마웠다. 이런 얘기 좀 담았고 일단은 저 해설서는 좀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까 하다가 그냥 좀 적은 게 괜히 또 거기 막 부산스럽게 너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네가 오히려 이질감 느낄까봐 그냥 포맷은 그대로 해놓고요. 그 편지 오타 같은 거 다 오탈자 다 교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설명이 내가 봤을 때 좀 잘못한 거 같은 거들은 이제 내가 좀 더 쉽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서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기 편하게 최대한 만들었고요. 그래서 책 형태로 B5 조그맣게 만들었어. 너네 들고 다니기 편하시라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도 보시게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드릴 거예요. 월요일에 안 오시면 못 드려요. 알겠죠? 월요일에 무조건 코로나 확진이면 내가 집에 손수 배달 가는데 확진 아니면 무조건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그걸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내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선물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고 싶으니까 월요일에 꼭 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월요일 날에는 오늘 이제 정규 수업은 사실상 오늘이 끝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 고3에 있는 평가원이랑 교육청에서 어려운 기출문제들 있죠. 그거 갖고 와서 셀프테스트 3회차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한번 월요일 날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그래서 고3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전 과목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 쌓는 그런 식으로의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단어 시험은요 오늘 단어 숙제 없어요. 오늘 예습제 안 드렸죠. 왜냐면 단어 숙제가 없는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에 뭐 할 거냐면 1부터 69대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50단어 추출할 거예요. 성훈이는 오늘까지 본 거에서 전체라고 하면 너는 단어가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냥 지금 우리 원래 쓰는 교재로 저렇게 해볼까? 그냥 그걸 한번 너 실력 테스트 해볼래? 그냥 그렇게 할게요. 내가 봤을 때 그 책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게 좀 더 쉬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50단어 자 추출해서 시험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단어를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정도 확인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 당연히 69대까지 아마 못 외울걸? 아마 빡셀 거야. 지금 너네는 그러니까 한 내년 9월쯤 되면 너네 1부터 69대 되게 쉽게 봐. 그냥 한 권 다 외우는 30분밖에 안 걸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4시간 걸릴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유독 특히 약했던 부분이지 거기 중심으로 조금 외워보세요. 아시겠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어 시험은 단어 숙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걸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그거 맞춰서 우리 올해 마지막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혹시?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궁금한 거 있어 혹시? 너네 근데 그 고등학교 썼어? 제출했어? 언제 발표나? 1월이나? 1월에 나오는구나. 자, 대중고만 가지 마세요. 대중고 출신인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대중고 왜 갔어 준이야? 안 배워올 것 같은데. 혹시 다 했어? 엄마가 나 대중고 가라고 하셨어? 후회 안 해? 혹시 대중고 쓰셨나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고 선생님들이 나도 힘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가르칠 때 있었던 선생님이 아직도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고3 때 체육쌤? 체육쌤이었나 그분이 교장하셨더라고 얼마 전까지 백학문 선생님 모르지? 어쨌든 그래요. 세월이 참 많이 변했더라고. 자, 박선하고요. 28번부터 볼게요. 혹시 28번부터 30번 문제 안 푼 사람 있을까요?
혹시 없어요? 그럼 바로 갈게요. 자, 28번이 조금 그나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요거 시험 문제 안 낸 고등학교 없었죠. 되게 유명했던 지문이었는데 무려 4년 전이죠. 한번 볼게요. unlike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뭐와 달리지. 그럼 서로 대립적인 거 끌고 왔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런 거 이제 짬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또 뭔가 생소한 거 끌고 왔다, 그지? 우리 지난 수업 때도 막 cute aggression 같은 거, 그지?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럼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맨 앞에 뒷받침 안 되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권력 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권력 거리의 수용이 높대 얘는. 자, 요거 뭐예요? 시간에 뭐니? where? 게 부사의 계속적 보죠. 근데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화권에서는요 부사원들이 더 A한 경향이 있다. accept inequality. inequality는 불평등이잖아.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A하대요. acceptance가 높은 애들이. 그러면은 그러고 콤마잖아. unlike니까 서로 대립되겠죠. Cultures with low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allow more be within the social hierarchy. hierarchy 무슨 뜻? 맞으셨습니까? 그럼? 뭐 욕하려고 한가? 아니요. 그럼 뭐였는데? 걔 맞는데? 계급 계층 구조라고 하시면 되죠. 자, 발음 조심하세요. hierarchy라고 해야 돼요. hierarchy.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 내에서의 B를 더 허용한대요. 자, 그러면은 대립이고 하이랑 로우 대립이죠. 그래서 하이 잡고 로우 잡으면 마스터키 A, 마스터키 B 나오겠네, 그지? 자, 맨 앞에부터 power distance라고 해서 얘기하네요. 자, power distance is the term. term 무슨 뜻? 정말? 용어죠. 많이 나왔죠, 이거 지금까지. 자, 이 문장 독해 좀 하고 갈게요. 자, used는 성은아 무슨 뜻이야? used 맨날 했던 거. 뭐뭐 하곤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used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면 자, power distance 권력 거리는요 용어인데요. 뭐 하곤 했냐면 refer to는 혹시 아는 사람? refer to 내신할 때 맨날 하지 않았어 이거? refer to 뭐를 언급하다 나타내다. 그래서 refer to 뭐를 나타내곤 했냐면 how 얼마나 널리 불평등한 distribution of power 힘의 분배가 받아들여졌는지를 나타낸대요. by the members of a culture 한 문화권 내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수능 망해요. 뭐만 하곤에 따라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다 손 하곤 했다라고. 자,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지?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 그럼 그러곤 했어. 그럼 지금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말이 돼? 이거 지금 power distance가 어떤 내용인지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 옛날엔 그러곤 했단다. 끝. 뭐 전래동화야? 아니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뭐겠어? 과거분사 전략 바로. 일상해줘. 일상해줘.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그런 거야 오늘? 왜 그래 니네? 왜 그래 무섭게? 자, 이 용어는요 사용된다라고 해야죠. 그죠? 사용된다.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잡아서 그냥 주어 동사와 가라고 했죠. PP고 그리고 수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권력 거리는요 용어인데 사용돼요. 언급하는데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분사구의 수식입니다. used 조동사 표현이 아니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 왜 그러냐면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이잖아. 타동사겠죠? used면 사용되다겠네. 수동태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익숙하다는 뜻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요 use의 수동태가 아니야.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 그래서 익숙한 상태라는 뜻이야. 왜냐면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use 쓰는데 어떻게 전치사가 나와?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동사라는 뜻이야. 그래서 익숙한 상태야 ing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건 뭐뭐에 익숙한 상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매번 얘기해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뭐뭐 하곤 했다 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리가 없는 게 조동사였으면 그럼 요거 자체가 동사 구라는 거 아니야? 조동사들이 동사하면 나오니까. 근데 동사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이해됐지? 그래서 동사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한 사람 반성하기 바랍니다.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쨌든 power distance는 그래서 뭐 하는데 사용되는 애다. 얼마나 이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가 수용되는지를 얘기한대요. 오케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아까 요양원에서 봤잖아. inequality, 그죠? 자, it relates to the degree. 이것은요 어떤 수준과 관련이 있냐면 less powerful members. 와, 멤버 중에서도 권력이 좀 약한 사람들, 이 특히 그거를 불평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power distance가 뭔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 그 권력의 불평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이제 그럼 그게 하이랑 로우의 차이점만 이제 알면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있네. In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이지는 예를 들어라는 뜻이야. 가령 얘네의 국가들, people are not viewed as equals. 사람들은요 똑같다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unequal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높은 수용도를 가지면. And everyone has a clearly defined or allocated place in the social hierarchy.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명확히 정해지고 할당된 위치가 존재한다라고 믿는데, 사회 계층 내에서. 특히 인도는 카스트 제도 폐지됐는데 아직도 걔네 그거 갖고 놀고 있잖아. 우리 신분제 언제 폐지됐는지 알아? 혹시 아는 사람? 우리나라가 신분제가 정확히 법적으로 폐지된 데가 언제일까요? 1894년 갑오개혁 때예요. 근데 1894년 갑오, 생각보다 짧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1894년에 철폐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시대 때는 여전히 신분제 그 관습이 남아서 여전히 양반이네 뭐네 하면서 살았었어. 1894년에 폐지됐음에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인도가 그러잖아. 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얘는 그런 직업.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게 아직도 팽배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위치가 있다라고 믿는데. 그럼 in cultures with low, 오케이, 여기 대립되네. Low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people believe inequality should be minimal. 오케이, inequality는 적어야 된대요. 여기는 지금 다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니까 얘네는 팽배하다는 거고 불평등이. 얘네는 적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대립구도 차이 나죠. And a hierarchical division is viewed as one of the convenience only. 그래서 이런 계급적인 구분은 그저 하나의 편의 때문에 한 거지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in these cultures there is more fluidity. fluid가 무슨 뜻이에요? 액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fluidity 하면요 유동성이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이요. 그죠? 그래서 more fluidity를 갖는데요. within the social hierarchy. And it is relatively easy for individuals to move up the social hierarchy. 자,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독해력은 어떤 거냐면 주변 문맥을 통해서 서로의 의미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얘 지금 뭐라 그랬어?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니까 플루이디티가 얘기한 건 결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네 모빌리티가 뭐라지? 기동성이라고 하죠. 움직일 수 있는 성질. 여기 있네. 그죠? 다시 더 keep B. 그리고 왜냐면 low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높은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각자가 more to accept inequality.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다 불평등하다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willing이고요. mobility에서 다 1번 하면 되죠. reluctant는 그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이라고 주냐? reluctant 자, 꺼리는이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willing이랑 대립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스터킹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문장 독해가 좀 중요해요. 이 지문은 문장 독해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1번은 아까 했으니까 그죠?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개념 서랍, 어법 개념 서랍 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관계서랍 뭐야? 선행사 수식하는 말이죠. 관계사의 관계 대명사 있죠. 관계 대명사 바로 뭐 나와야 돼? 선행사 나와야 되지. 자, 관계 대명사에는 주격이랑 목적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없네 막 이러지. 주어랑 목적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 관계 대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넣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넣을 수 있어요. 무조건 뭐 넣어야 돼요? 선행사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가 문장 내에서 형용사 역할 내지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 역할하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형용사 역할하면은 그게 뭐로 발전한다? 소유격으로 발전하는 소유격 후즈 그죠? 자, 소유격 후즈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해야 된다? 전략? 선행사 알겠죠? 선행사로 해야 돼요. 자, 그럼 부사로 쓰이면은 얘가 뭐로 발전했다? 축약돼서 관계 부사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관계 부사 뭐 떠올려야 된다고? 선행사 떠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 왓도 있죠. 관계대명사 왓은 뭐를 떠올려야 된다? 선행사 떠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쟤만. 자, 다 선행사인데 얘만 선행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된다고요? 명사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요? 선행사랑 합쳐져서 통합된 개념이라고 했잖아. 가장 축약의 끝판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쟤만 명사라고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성은이가 얘기한 대로 선행사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만아 보자마자 바로 무슨 짓 해야 돼? 선행사.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전치사에다 선행사 넣어서 해석하라고 얘기했죠. 자, 어순대로 가볼게요. 자, 이것은요 관련이 있어요. 수준이랑. 근데 그 수준으로 덜 권력적인 구성원들이요, 사회 구성원들이 accept 받아들인대요. 그들의 불평등을. 자, 요거는 관계절에서 동사죠. 그죠? 관계절이니까. 자, 뭐를 받아들이냐면 그들의 불평등을 받아들인대요. 권력 내에서. 그리고 consider 뭐를 고려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관계절 내에 지금 동사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진짜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시라고 여기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이라고, 표본이라고, 규범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당연히 뭐를 의미할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불평등. 그죠? 불평등을 뭐라고 여긴다? 규범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천하게 태어나면 당연히 천하다라고 생각했잖아. 옛날 계급이 있었을 때. 준이야, 그게 이해돼?
노비는 그러니까 천하잖아. 조선시대 사람들 마인드는 어때? 천하에는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천하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돼요 그게? 근데? 아 돼? 국정원에 전화할 뻔했어요. 여기 좀 사상 위험한 애 있다고 하잖아. 깜짝 놀래. 그러니까 이러길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인 거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왜냐면 평등을 맛봤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우리는 과거를 회귀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신분 정확한 사회적 신분이 없어진 거지. 이제 그게 난 경제로 넘어갔다 생각하거든. 그러잖아. 신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솔직히 인간의 본능인 게 끝나누는 거잖아. 지현아 지방대 갈 거야? 모르겠어? 아 진짜? 왜? 갈 수도 있는 거야? 지방대 의대면 선을 좀 시게 넘으셨네. 진짜. 그냥 일반 지방대 그냥 지방대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너 장학생 4년 장학생 뽑아줄 테니까 올해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치 왜? 우리가 일단 대학을 기본적으로 급을 나누잖아. 좋고 나쁨을 그죠?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일단 내가 봤을 때 인간의 본능이라서 당연히 사회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신분은 없겠죠. 근데 암암리에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옛날이랑 다르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계층 이동이 가능해졌잖아, 그지? 그게 그나마 좀 많이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데스터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가주어 진주어는 내가 그냥 그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그거라고 하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그거라고 하고 그냥 뒤에 가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으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것도 어순대로 가볼까요? 이러한 문화권들에서 이때요 더 많은 유동성이 사회 계층 내에서 그리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게 뭐냐면 개인들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자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는 중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move up 위로 올라간다. 사회 계층의 위로 뭐에 기반을 둬서? 그들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을 둬서. 그죠? 이게 지금 니네가 지금 개고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야, 그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연이 말대로 의대를 갖다 쳐. 자, 그때 서울대 붙은 의대도 붙어서 의대 간대요. 부럽더라. 뭐 그런 거 그죠? 평생 직업이 생겼으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도 논리독 해봅시다. 괜찮아. 너무 부러워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만약에 진짜 본인이 그만큼 의대를 가고 싶으면 도전하면 되잖아. 나도 그냥 진짜 28에 객기 부리고 그냥 미친 척하고 서울대가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잖아. 안 되면 그냥 쿨하게 안 되는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놓고 맨날 자위하는 거죠. 내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주변의 반대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요.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20대 10대가 이럴 게 뭐가 있어. 만약에 본인이 어쩌다가 20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아니면 솔직히 23살에 수능 공부 시작을 나 20살에 재수학원 갔을 때 나보다 7살 형이랑 같이 재수했다니까. 27에 와가지고 인하대 큰공 잘 다니다가 인하대 큰공이 어디 뭐 걔 이름도 아니고 그거 그냥 나오면 취업되는데 그냥 자기 컴퓨터 하기 싫다고 컴퓨터를 애들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진짜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쳐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27에 그런 29에 의대 가겠다고 수능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공식을 만들면 되지 굳이 공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입만 확 나불나불 대다가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 용어 나왔죠? 그럼 전문 용어는 설명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죠? 대목을 말해요. 자,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is accepted by the member culture. 자, 그리고 그거를 누가 less powerful member가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기산적을 이 문장까지로 잡을게요. 자, 권력 거리라고 해서 전문 용어가 제시됐죠. 전문 용어가 제시되면 반드시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문화 내 구성원들이, 근데 다음 문장에서 구성원 중에서도 어떤 구성원인지 설명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구성원을 어떻게 해야 돼? 덜 권력적인 구성원들. 그래서 얘네가 불평등한 권력 분배를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게 권력 거리래요. 자, 이렇게 하고 지문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려와서 얘는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하이일 때.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인 부분은 people are not viewed as equal 나시네요. 그리고 everyone has a clearly defined or allocated place. 그래서 clearly도 세모를 쳐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V체크가 나오고 low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는 inequality가 minimal 최소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을 좀 이해해 볼게. 불평등이 최소해야 한다, 최소화되어야 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불평등이 적어서 왔다 갔다가 더 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luidity랑 얘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fluidity가 있다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move up the social hierarchy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 잡아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권력 거리 수용이 높은 문화권.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자의 위치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은 서로 어떻다? 대립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권력거리가 거리 수용이 낮은 문화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계층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하면 되죠. 자유로운 거랑 정해져 있는 거랑 대립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fluidity 뭐라고 했어요? 유동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써있지는 않지만 1번에 대한 속성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고정적이라고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와 있지 않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대립시켜서. 그래서 이 지문의 유형은 비판 대조 있는 대조죠. 그래서 대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당연히 권력거리 수용이 낮은 문화죠. 우리는 계층 간의 이동을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기본적으로 출발선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 가장 분노하는 기사가 뭐야? 아 우리 아빠가 청와대 뭐 이러면 이제 그걸로 면접 통과해버리면 우리 막 이제 득달같이 나가서 시위하고 그죠? 지금 20, 30대가 가장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뭐냐? 공정, 정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너네 세대랑 우리 세대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미묘하게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뭐를 제일 많이 교육받았냐면 경쟁. 너네 사실 성훈아 대학 왜 가는 거야? 어? 소개팅 한다고? 아 스펙이요? 깜짝이야 소개팅 하려고 이런 줄 알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어휘력이 써먹고 저는 오늘 기가 써봤네요. 네, 어쨌든 우리는 사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학이 더 적었거든요. 근데 너네는 지금 뭐 7등급이 나오든 6등급이 나오든 얘네도 막 인서울 꿈꾸고 1등급도 인서울 꿈꾸고 이게 너네들이랑 우리의 좀 차이야.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4등급이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이 정도 대학 가야겠다라고 맞추고 대학 진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왜냐면 대학이 더 적어서 자칫하면 대학을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재수 삼수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재수 삼수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 삼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는다라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경쟁에 되게 민감한 세대야.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쟤는 아빠 찬스 써서 슈퍼 갔다가 윙 해서 이 경쟁을 제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 그래서 너네랑 조금 차이가 다른 게 30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까 교재 연구하면서 좀 다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자, results of Dr. Hoagland's investigation 면밀한 조사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연구 나오겠네, 그죠? Investigation showed that 뭐를 보여줬냐면 his wife 갑자기 와이프가 나오네. felt a time had passed. 그래서 와이프는 타임이 that actually had 원래 지난 것보다 시간이 a 한 만큼 지났다라고 느꼈대요. As her body temperature 그녀의 체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 decrease랑 increase들인 거 보니까 니네 딱 봐도 증가 감소에 따라서 상관관계 물어볼 것 같지 않아, 그지? 상관관계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 지금 상관관계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눈치 까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So the wife of American physiologist Hudson Hoagland became sick with a severe flu. 자 아내가 심각한 flu 독감에 걸렸대요. Dr. Hoagland was curious enough to notice that whether he left his wife's room for a short while, she complained that he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딴 데가 있어? 좀 나 좀 도와주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in the interest of scientific 갑자기 이제 과학적인 탐구심이 딱 불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뭐 했냐면 와이프한테 60을 세라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의 카운트가 다 그녀가 1초라고 생각하는 거에 부응하도록 이제 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와이프의 체온을 계속 쟀대요. His wife reluctantly accept. 당연히 마지못해서 받아들이죠. 어떤 미친놈이 와이프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자, 나 실험할 테니까 60초 세. 너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뭐가 따버릴 거냐? 성원이 결혼했는데 와이프 남편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래? 이혼할 거래? 이혼할 거래. 그래서 잘 들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이프 독감 걸렸는데 저거 체온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혼할 거래 저거. 자. Notice that the hotter she was, 그녀가 더 뜨거워질수록 the faster she counted, 더 빨리 당연한 거죠, 이거. 자, 시험 결과 여기 있네. 끝났죠? When her temperature was 38 degrees Celsius, for instance, she counted to 60 in 45 seconds. 60이면 60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45초 만에 셌다는 거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대요. 자, 이혼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9.5도가 됐는데 실험을 계속 이거는 진짜
코로나 백신 맞아보신 분 아시지 않아? 이거 39.5 찍어본 적 있지?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진짜. 이거는 이혼해야죠, 그죠? 이혼을 해야죠. 39.5인데 37조 걸렸다고 지금 와우 신기하네 이러고 있으면 네, 그렇대요. 자, 그래서 뒤에는 이혼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요 허무한 게 그냥 요거 하면 이게 마스터 이제 B죠. felt that 더 빨리 흘렀다라고 하잖아. 여기가 마스터 B잖아.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흐른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때마다 B가 아니라 이죠. 모를 때마다 1번. 문제는 할 말이 없을 정도 쉬워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왜 이게 정답률이 낮았었냐면 레스한 애들이 있거든. 잘못 생각한 거죠. 여기를 해석을 했는데 얘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시간이 더 줄어들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아니라 시간이 더 빨리 패스트잖아. 패스트 흐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흘렀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줄었다라고 해서 레스라고 고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는 시간이 흐른 거에게는 더 많이 흘렀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냐 이러잖아. long ti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for long time이 요게 요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얼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3번을 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고를 때 선지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투부정사 소속이 어디야? 투부정사의 소속이 투부정사, 부정사, 준동사 소속이죠. 준동사는 그러면 성훈아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조를 형태상으로 갖고 의미적으로는 뭐를 갖는다? 제가 뭐를 갖죠? 시제가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어? 아니죠. 그럼 시간 누가 나타내? 준동사. 알겠지? 그래서 준동사가 시간 정보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준이야 투부정사가 갖는 시간 정보는 뭐야? 투부정사 부사적인 포스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 하기 위해서라는 건 미래죠, 그지? 근데 오늘 신기한 건 Welcome to Seoul이라고 하면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하는 거잖아. 서울에 갈 걸 환영하면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서울 도착하면 나오는 표지판이잖아. Welcome to Seoul. 그래서 to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또 뭐야? 미래가 아니라 완료의 느낌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Nice to meet you도 마찬가지죠. 지금 nice to meet you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라고 얘기할 때도 쓰잖아.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to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종료 지점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요, 그러니까 전치사 to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거 맞아. 나 저기로 갈 거야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종착역을 찍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편지 썼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갈 거라는 것을 확정 짓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to 성은 to 병관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갖는 게 결과론적인 지점까지 우리가 가늠하고 얘기하는 거라서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정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는요,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감정 표현의 원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결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감정 표현이 나올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원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알아차리게 돼서 궁금해.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순대로 가볼게요. 자,
호글랜드 박사는요 호기심이 궁금했다는 거야. 호기심이 생겼대요. 충분히 notice 알게 되어서 알아차리게 되어서 뭐를 알아차렸냐면 그가 떠날 때마다 그의 와이프의 거의 is라고 돼 있을 텐데 his로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못하예요. 그의 와이프의 룸을 방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떠날 때마다 계속 와이프가 불평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있다고 그러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호기심이 생긴 거죠. 왜? short인데 자꾸 long이라고 하니까. 알겠지? 그래줍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감정 표현이랑 같이 쓰면 원인의 뜻으로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로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in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with 분사구문 나오면 정관을 어떻게 하라고?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지연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자, 뭐라고? 하면서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ith가 나오면요. 자, 과학의 탐구의 흥미에서 그는 물어봤대요. 요구했대요. 그의 와이프한테 세도록 60까지. 함께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거잖아. 그럼 with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동시에라고 하고 가. 그리고 ing면은 아까 뭐라고 지한이가 얘기한 대로 하면서라고 하면 되고요. pp면 뭐뭐 된 채로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분사면 하면서 pp면은 된 채로 수동으로 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각각의 숫자가 각각의 셈이 부응하면서라고 하면 되죠. 그녀가 1초라고 느끼는 것을. 있죠? 그리고 while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가운데 나왔으니까 눈치껏 반면해라고 해도 되는데 while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알겠죠?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게 while이야. 알겠죠? 동시에 그는 뭐 했다? temperature, 체온도 기록했다라고 하시면 되죠. 제발 이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어순대로 빨리 읽을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더비더비는 상관관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상관관계. 그래서 뜨거워질수록 더 빨라졌다. 양의 상관관계 지금 보이죠? 그래서 상관관계 나올 때 대부분 더비더비 쓰니까요. 특히 40번 같은 문제 풀 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상관관계 갖고 문제를 냈을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오늘 빨리 하고 빨리 가자. 나는 얘기했는데 벌써 40분이네. 자, 할 말이 없네. 자, 요거 여기까지 하나도 안 읽어도 되지? 다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실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험 결과만 보면 되죠? 실험 결과 뭐라고 했어요? The hott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놓고 for instance 사례 얘기했죠? 그래서 사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ran faster as the fever went up. 여기에 지금 요거랑 같은 말이죠? 끝. 자, 그러면은 실험 내용 좀 생략하고 실험 결과만 보면 되죠. 실험 결과는 열이 오를수록 아내가 시간에 더 빨리 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보시면 돼요? 양의 상관관계 둘 다 플러스죠. 그리고 얘 지금 사례 제시해서 그럼 유지했죠? 자, 이건 지문 유형이 실험 인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끝. 29번은 정답률이 낮아서 갖고 온 거지. 솔직히 이거는 뭐 이렇게 영양가가 사실 있는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복습하실 때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됐죠? 자, 30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유, 그간 고생 많았어. 우리가 지금 벌써 32번이나 수업했더라고요. 32번의 수업 동안 아이고 아주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적어봅시다. People, 사람들은 A, a sense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감각을 A 한대요. by네, 뭐뭐에 의해서죠. 그러면은 인과관계만 찾으면 되네요, 이거는. 그치? 자, themselves against those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를 B한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 인과만 찾으면 되죠. 자, the self. 아까 who they are였잖아. self 여기 있네, 그치? 자아라고 하면 되죠. 자아는 형성된다. social forces.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좀 어려운 말이죠. 사회적 압력이라고 얘기하면 이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by looking outwards as well as inwards 이러면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 했는데 부스터에서 그거 기억나? 영국 사람들은 예체능을 수학만큼 중요시한다. 그 문장 기억나요? 그거 as well as math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as well as 끌고 오면 뒤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as well as 앞에 있는 게 필자의 주장이라고 했지. 이거는 내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 얘기하려고 한 거야. 요거. 자, 내부를 보는 것만큼 외부를 봄으로써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된다. 내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라고요. 그럼 이 외부가 뭐랑 같은 말이야? 소셜이랑 같은 말이죠. 아, 바깥에를 보면서 그게 사회적 압력 얘기한 거구나. 나 말고 바깥에 있는 걸로 형성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 대한 자아는 바깥에 있는 걸로 형성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여기서 너네 4명 내가 시험을 봤다 쳐. 그래서 준이가 100점 맞고 나머지 다 40점대 나왔어. 준이 너 혼자 100점이야. 100점 만점이야. 그럼 준이는 뭐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그리고 너네도 다 뭐라고 생각했어? 와 준이 영어 잘한다라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껴버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준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하면 준이가 난 이제 영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너랑 나랑 덩그러니 남겨져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있어. 근데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한대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아 형성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니까 내가 형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다? 나에 대한 자아 형성은 너들이 해준다는 거죠. 너네들. 자, one way in which other people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네.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shape 형성시켜준다. Who you are 끝난다. 그러면 social force가 outwards였었고 outwards가 other people이었던 거네. 그죠? 그래놓고 Leon Festinger's theory라고 하네. 그러면 이론이니까 이거 그대로 또 이렇게 하겠네. 실험이나 이론을 인용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imagine that you feel like you're good at math because you came top of your class. But you feel that you're bad at dancing after seeing all the people at the school disco. 수학 시험 1등 해가지고 난 수학을 잘해. 근데 애들 춤추는 거 보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But 하지만 you feel that you're bad at dancing. If you happen to be placed in a classroom of future professional statisticians. 수학 1등에서 나 수학 잘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통계학자 될 사람들만 묵여놓고 거기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반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고향 국제고 애들이랑 영어 수업 들으라고 한 거야. 그럼 나 족밥이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사실들은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너가 on the upside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통계학자니까 수학은 잘하겠지? 근데 쟤네가 뭐야? 춤은 못 출 거 아니야? 그나마 내가 쟤네보다 춤은 잘 추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Festinger realized that these social comparisons. 그러면 이게 결국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해? 비교해서 자아 형성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여기엔 비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면 되네.
acquire가 뭐야? 습득하다죠? 그러면 acquire가 답이네.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비교하다라고 했잖아. way가 뭐예요? 저울질보다 비교하다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ster T B master T A 됐죠? 그래서 표현 하나만 좀 보면 여기서는 on the upside요. 여기서는 이렇게는 쓰이진 않았지만 upside가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on the upside 하면 긍정적으로 보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 몰랐으면 표현 몰랐으면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장 독해를 좀 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패턴인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특히 앞에 주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나오는 경우 있죠. 요거는 요거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동사 잘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갖고 지금 동사로 문제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법상의 포인트에서도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주어하고 나오면 보통 어떤 방식인지 부연 설명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형성해 너가 누군지 그 방식은 묘사대, 표현대, 리언 패스틴저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가 나오는 걸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보다는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잡아드렸어요. 됐죠? 자, 논리 독해 파이널 라운드. 자, 여기까지만 계산작을 좀 해보면 the self, 자아는요 social forces에 의해서 형성된다. 근데 그게 social forces가 요거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자아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회적 압력이라는 말이 다소 어때요? 추상적 서술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거를 외부를 들여보는 것이라는 거죠. 아,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는 거였구나 라고 해서 다소 구체적 서술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것도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뭐를 얘기해? Other people shape who you are 이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기선제압 다음에 읽은 문장이랑 같은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아를 형성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구체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결국 누구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들 얘기한 거야 이거. 알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려 어디까지? 댄싱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그냥 쓱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부연 설명이니까. 그리고 부연 설명이면서 이론을 인용했죠. 리언 패스틴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흐름 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가? 이거 흐름 유지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Social comparisons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압력이랑 그러니까 force랑 comparison이랑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비교라는 말이고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이 지문은 인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Festinger의 theory를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 베이직은 끝났어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고3이 되시면요, 고3 지문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겠죠. 당연히 요거의 한 2.5배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훨씬 어렵고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소재가 복잡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당연히 어떻게 자유자재로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딱 몇 점이 나와? 70점이 확보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70점을 다 맞아야 2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빈칸 추론 순서별 문장 삽입 같은 문제가 아니라 주제, 요지, 제목, 그 다음에 요약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70점이 나오고 그리고 안정적인 2등급이 분명히 나올 거고, 이번에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 확보한 친구들이 다 여기에서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트렁크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명심시켜드리면서, 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자, 일단 무엇보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수업 때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